시는데 저는 박정호 기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또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추경안 처리 때문에 좀 일찍 또 출근하셨겠네요? 네, 이제 원래 저희가 추경안을 새벽에 1시 정도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아,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네, 예산안 마지막 합의가 조금 늦어져서 이제 음, 오늘 오전 7시 반에 의총을 열고 아. 8시에 방금 이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왔습니다. 예. 네,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본격적으로 지급이 될 텐데 피곤하시겠습니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아, 서울 지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네. 또 아침 새벽 6시부터 또 아, 아침 인사까지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감히 피곤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네.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 전시체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잠깐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 지역의 국회의원이시지만 이게 뭐 재보궐선거가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이뭐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오세훈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뭐 이른바 보수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서 나와 있는데 정권 심판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독재라고 있다. 독재자다 이런 주장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하고 있던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납득하기에는 좀 이상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후보자가 굉장히 세고 음, 평소에 쓰지 않은 어떤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조바심을 느낄 때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려고 할 아, 때 그런 어떤 무리한 단어들을 예, 쓰는데 오세훈 후보자가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다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좀 앞서가고 있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 보면 결과를 보면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 무리한 단어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공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음,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하,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음, 오세훈 후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단에 서서 어떤 극우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선거적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네, 본인의 어떤 극우적 스탠스에 맞춰서 음, 단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에 음, 굉장히 좀 국민들은 약간은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아.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세훈 후보가 이 당내 경선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와 붙었을 때도 중도적인 이미지로 사실 당선이 됐다, 그 후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그런 비판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우리가 태극기 부대 집회나 데서 많이 보던 것들이라서 저도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런 게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비춰진 이미지와 네. 상당히 좀 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오세훈 후보자도 사실은 어떤 선거나 뭐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음, 하니까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네. 실제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음,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네. 연단에서 이야기하는 표현, 단어, 생각 이런 음, 것들을 음, 보면 구구적이거나 차별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상당히 아하. 많았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양꼬치나 아니면 조선족 뭐 이런 어떤 그런 음, 논란이 되는 어떤 발언들을 해가지고 네.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실제 그 후보자가 가진 겉으로 비춰지는 이미지와 음, 실제 그 후보자의 철학과 생각, 정책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박형준 후보자도 역시나 아, 좀 마찬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뭐 한 6, 7년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음, 박형준
박형준 후보자 딱 하면 굉장히 조금 젠틀하고 네. MB 정부에서 일은 한 분이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또 학구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게 되면 와, 이거는 MB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하. 덜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선거를 치를 때에 정말 철저하게 후보자를 검증하고 그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 드러났을 때 해명하는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검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사실 이 MB 때에 어떻게 보면 황태자라고 불렸던 오세훈 후보나 아니면 그 청와대에서 최측근으로 일을 했던 박형준 후보, 그러니까 이명박 그 시즌 2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후보자 검증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 두 후보가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좀 앞서가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이 빠진다고 할까요? 이거 다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게 참 힘들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저도 조금은 네, 마음이 뭐 막 아, 힘들죠. 예, 어제도 약간 좀 이렇게 막 다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법사위가 그저께 새벽 밤 12시에 끝났고 어제도 네, 막 밤 12시까지 대기하고 아, 막 하니까 뭐 몸이 지쳐서 그런지 막 되게 좀 힘들었는데요. 예, 어제도 마음이 힘들었는데 음, 한 10 며칠 전이었을까요? 네, 어떤 지지자분이 모르는 분인데 그냥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가지고 어, 한 번도 저희가 쉬운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쉬운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었다. 네, 언제나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음, 언제나 불리한 지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보세요.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거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이게 그 지금 양측의 공방으로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양측의 공방으로 보도가 되거나 네. 명백한 문제가 있는 논란이 있는 것조차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 예. 예. 참 그런 그러한 것도 어떤 항상 그런 불리한 언론 지형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음. 전화 주신 분 말씀이 우리는 지칠 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지쳐서 쓰러져 힘들어할 틈도 없다. 음. 열심히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네. 격려를 해주시니까 아하. 제가 정신이 벌쩍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제 이제 좀 피곤해가지고 이제 음. 어제 급히 이제 잤는데 네, 네. 또 역시나 또 한 12시 40분, 1시경 다 돼가지고 또 이제 보니까 지지자분이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예, 밤에 분명 그 전화 제가 안 받았어도 그 내용 능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예. 불리하지만 음. 어렵지만 14일 남았지만 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 공개된 것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비판하고 세게 때리니까 음. 여론에 좀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샤이 진보층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샤이진보. 맨날 그 언론에서 샤이 보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샤이 진보가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샤이 진보층을 끌어내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 적극적인 투표, 음. 결국에는 우리 지지자들을 선거장에 네.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어 왔습니다. 음. 어려울 때 항상 민주당을 지켜준 민주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려울 때 더 연대해주고 어려울 때 더 손을 잡아준 그런 어떤 진보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게 하는 게 이번 선거의 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아주 신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말씀하시고 지지자분들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청자 중에 설동경님께서 왜들 그리 다운돼 있냐?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때에도 살았는데 왜 우리 정권에 180석이 있는데 왜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아, 그만큼 힘내자 이런 또 표현이신 것 같은데 저 우신 거 아니죠, 김남국? 아, 눈물 흘리신 거 아니죠? 눈꽃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참, 좀 우시나 해서 제가 아, 여쭤봤고. 눈꽃 된 겁니다. 네, 저희 활기차입니다. 아주 활기차다. 활기차입니다. 네. 예, 오늘 1일이어가지고 아주 네. 기운이 넘칩니다. 예. 최인숙님께서도 이번 선거는 목숨 걸고 사전 투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하늘바라기님은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 똘똘 뭉쳐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합니다. 뭐 이런 또 힘을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들어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를 뭐 즐기면서 투표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부터 오세훈 후보의 이런 의혹들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의혹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사실 이게 이 후보로서 자질 검증이 잘 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여야 지지율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쫓아가고 격차를 줄일 일밖에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선거전. 네. 이제 앞으로 선거전은 이제 사실은 공중전과 음. 지역에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뛰는 그 선거 운동원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선거 운동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은 뉴스가 아니거든요. 네.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뉴스로 이렇게 나오는 그 기사가 아니라 가깝게 있는 정말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고 친한 그 지인들이 네. 나를 설득하고 내 친구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화하고 네. 만나서 밥 먹으면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밥 먹거나 술 먹으면서 네. 뭐 이렇게 설득한다고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절대 이게 관철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차라리 읍소하는 게 좋습니다. 제발 나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네. 뽑아달라고 그렇게 읍소하는 게 좋지. 예. 뭐 이렇게 설득하고 막 이렇게 그 강요하고 뭐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지인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네. 설득하고 마음을 전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선거 운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이런 말도 민주당에서 하고 이명박 시즌 2로 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뭐 선거 전략이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유권자들한테 어필이 되느냐 그게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이니까 아마 민주당의 또 국민의힘 이런 선거 운동이나 그런 상황들 또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걸로 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되어서 네. 서울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보면 그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주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렵게 부동산 이 가격을 잡고 있는 안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다시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부동산 정책을 거꾸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제가 날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또 재건축 그 부동산 가격이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뭐 한 이틀 전인가 한 3, 4일 전부터 보도를 보니까 재건축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라는 아하.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 정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을 다시 한번 또 폭등시키게 되는 촉발시키게 되는 그러한 그런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폭발, 그리고 부동산 그런 투기꾼들에게 네. 이익을 현실화해주는 아. 그러한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이 서민들, 우리 중산층을 위한 그런 공급 대책이나 아니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세훈 후보의 그런 어떻게 보면 다 풀어주자, 재건축, 재개발 다 풀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자, 의원님 오늘은 저희가 이것으로 좀 인터뷰를 줄여보고요. 다음 주에도 목요일에 변함없이 의원님을 만나서 또 선거 얘기, 의정활동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김남국 의원과 좀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